예, 관광자원에 의해 10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미리 리포트를 내지요. 이번에는 답을 썼고요. 앞에 수업 시간 앞에 첫 번째 동영상에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다고 그랬죠. 다보탑은 여성적이고 석가탑은 남성적이다. 뭐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석가탑의 이름이 또 있다고 그랬죠.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를 설명을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탑의 이름을 짓는 건 지명, 그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몇 층이냐, 그 다음에 재질, 뭘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불국사 3층 무슨 탑, 그죠? 불국사 3층 무슨 탑. 탑, 가운데 들어갈 자 무슨 에 든 거죠?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초성 시읒 티읒 무슨 시읒자로 시작하는 거 탑. 됐죠? 아유, 답을 가르쳐 줄게. 불국사 3층 석탑.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 써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수업을 들었나 안 들으라고 하는 거고, 들은 사람은 뭐 별거 없지만 안 들은 사람은 감점이 되죠. 그러면 감점되는 사람이 있으면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혜택이 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점수 가지고 얘기한 걸 별로 제 취향에 안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제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효율적인 방법. 점수에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점수 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뭔가 그 수업을 들어서 그 교수한테 아이디어를 얻으면 듣는 거고. 그리고 한 학기 안범용 교수의 수업을 들어봤는데 특별한 건 없고 막 쪼잘쪼잘하고 뭐 이상하더라. 그러면 다음 학기부터는 안범용 수업은 피해가면 되죠. 굳이 안범용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잠깐 얘기를 하면요. 관광과라고 그래서 관광과 수업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내년쯤 3학년 때쯤 아마 올 2학기 지금 1학기죠. 2학기 때쯤 이제 여러분이 느끼실 텐데 지금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과목이 이름하고 과목명하고 담당 교수명은 다른데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교재도 다른데 관광이라는 학문이 그래요. 즉 3학년 때 되면 4학년을 올라갈수록 점점점 그 증상은 심해지겠죠. 그 증상은 심해지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전공, 복수전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전공을 좀 하시고요. 다른 걸로 사회복지라든지 뭐 내가 관심 있는 거 스포츠라든지 그러면 스포츠를 한다면 스포츠와 관광을 결합시킨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영을 하든지. 근데 호텔을 할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뭐 관심 있으면 그것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점을 따시면 될 거예요. 교양도 옛날에는 저 때는 점수 잘 주는 교수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거. 스티브 잡스도 자기 수업은 안 하고 무슨 그 글씨 만드는 거, 글씨체 만드는 거 그 수업 듣다가 때려쳤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한 손에 들어가는 애플 이 핸드폰을 만드는 거 했다고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듣고 아는 게 깊이는 없어도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 아는 게 좀 있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림을 좀 좋아하면요. 박물관의 그림, 사실은 그건 또 도슨트라고 해서 또 다른 직업이 있긴 하나. 어쨌든 자 건너뛰고 답은 불국사 3층 석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이름은 무영탑입니다. 없을 무, 없다. 영, 그림자 영, 그림자. 탑은 탑이고요. 탑. 그리고 그림자가 없는 탑. 그런데 그림자가 없는 탑이 있나요? 아니, 흐린 날은 그림자가 없죠. 근데 맑은 날 햇빛이 있을 때는 그림자는 탑 아니라 뭐든지 그림자가 생겨요. 그런데 그 탑의 또 다른 이름이 무영탑이에요.
무영탑, 그림자가 없는 탑.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거고요. 불국사,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였죠. 그러다가 삼국시대에 이제 김유신하고 무열왕 김추추 해갖고 삼국을 통일했죠. 뭐 나당연합도 하고 복잡한데 그거 몰라도 되고 삼국을 통일했어요. 근데 삼국을 통일할 당시에 그 삼국을 보면 세 개 나라 중에 제일 석공, 그러니까 석재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백제였대요. 그래서 불국사를 창건한 김대성이죠. 김대성이 고민을 해보니까 백제가 돌 만드는 건 끝내주는 거예요. 돌을 다루는 건. 그래서 돌의 장인을 부랴부랴 수사보니까 백제 누구라고 나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를 보내는 거죠.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와서 탑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편지를 썼죠. 그리고 제자를 보낸 거예요. 나도 부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이미 너무 늙어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거 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부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내 제자 중에 제일 뛰어난 제자를 보내겠다 하고 보내요. 그죠? 자기 제자를 보내요. 그래서 제자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제자를 보냈어요. 제자를 보내갖고 이제 김대성 앞에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김대성이 한숨을 쉬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스승이 못 오신다는데, 연로하셔서 못 오신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너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좀 탑을 만들어 봐라. 예! 하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한 달쯤 지났는데 장면은 바뀌어서 백제, 아사달일 거예요. 아사달과 아사녀의 전설일 거예요. 석공의 이름은 아사달. 백제 이제 그 아사달이 나왔던 그 동네. 근데 아사달이 이 백제의 아사달이 신라로 이렇게 스승이 보내서 오기 직전에 사실은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얼마 되질 않았대요. 근데 부인이 아사녀예요. 근데 한번 생각하니까 우리 신랑이 가 있는데 결혼했었는데 한 달 만에 거기 가버리니까 보고도 쉽고 또 갈아입을 옷도 좀 갖다 줬으면 좋겠고 또 맛있는 김밥도 사서 갖다 주면 좋겠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옷가지랑 김밥도 싸고, 말이 김밥이지 거기서 여기 오면 그때 걸어서 왔으니까 다 상했겠죠. 어쨌든 싸갖고 왔어요. 먹을 거 장학때. 그래갖고 불국사 그 공사 현장 앞에 가서는데 막죠. 사람이 그 관원들이 막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제 그 대감을 만나게 해주시오 했어요. 그래서 며칠을 그것도 만났는데 며칠 양반이 만나자고 그러면 양반이 만나자고 그러면 금방 만났을 텐데 며칠을 기다려서 만난 거죠. 그러니까 김대성이 뭐 때문에 나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사녀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러저러 해서 근데 우리 신랑 만나러 왔어 하니까 그 김대성이 하는 말이 지금 얘기는 90%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신랑은 부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몸과 모든 걸 바쳐서 하고 있는데 아녀자가 자꾸 끼면 부정을 탄다.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죠. 지금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개박살 날 거예요. 근데 부정을 탄다. 그래갖고 그러니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저기 가면 원지라는 연못이 있다. 경주 외곽에 가면 연못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아사녀가 묻는 거죠. 아니 그럼 대감마님 그게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김대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탑이 완성이 되면 그 원지라는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사녀는 순진하니까 순수하니까 바보였는지도 모르죠. 그 원지 연못에 움막을 짓고 이제 날마다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됐을려나 그 집에 가면 갔다가 다시 오면 되는데 쳐다보고 있는 거죠. 다시 장면을 바꿔서 열심히 석탑을 만들고 있는 아사달. 어느덧 몇 달이 지나서 만들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감마님 찾아가는 거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완성됐다고. 대감마님 완성을 하신다. 그러니까 대감이 보고 오 좋구나. 뭐 어쩌고 했겠죠. 그러고서 이제 동꾸라미 잔뜩 주면서 수고했다. 그러고서 아 내가 참 잊을 뻔했는데 네가 온 지 한 달 만인가 아사녀라는 너의 색시라고 하는 그 여자가 왔었다. 그러니까 어딨냐고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아 저기 가면 원지라는 연못인데 거기 아마 운막을 짓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색시를 만나서 같이 가거라. 그리고 뭐 선물도 주고 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사달은 신났죠. 괴나리 멋짐을 메고 막 가는 거죠. 아사녀! 그리고 막 뛰어갔겠죠. 근데 원지라는 연못을 물어물어 찾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운막은 하나 있어요. 근데 되게 허름해요. 아무리 봐도 아사녀를 못 찾겠어요. 한참 어디 갔나? 그러고 거기서 죽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삿갓은 어쩌던 노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달이 노인장 사는 이렇고 후는 그래서 우리 내 마누라 못 봤어 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노인장이 한숨을 푹 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몇 달 전에 그런 아녀자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날마다 탑을 붙이면서 연못을 보면서 그림자가 비치기를 기다리더라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디 갔어? 근데 어느 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장면을 바꿔서 다시 대감의 대감의 설명을 듣고 원지 옆에다 운막을 짓고 신랑을 기다리던 아사녀 날마다 연못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망할 놈의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죠. 한참 생각하다 보면 환상적으로 상상 속에서 생기는 거 있죠. 마치 사막에 여행하던 사람들이 오아시스가 없는데 하도 그걸 갈망하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생긴 줄 알고 막 뛰어가서 이 모래도 퍼먹어요. 그런 것처럼 뭐 너무 기쁜 나머지 와 답이다 그러고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반 미쳤다고 봐야죠. 기다림에 지쳐서. 그러고서 물속에 꼬르륵 해서 사망하신 거예요. 아사녀가. 그 얘기를 들은 장면은 바뀌어서 이제 그 노인장한테 그 설명을 들은 아사달. 와, 억장이 무너지죠. 아니 결혼하고 뭐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억장이 무너지. 그러고서 호련히 괴나리 붙짐을 다 벗어던지고 그 안에서 연장 끄라고 망치하고 꺼내서 돌 하나 갖다가 툭툭툭툭 해서 조그만 거북이상을 만들었대요. 말로는 그 거북이상도 전해진다고 그러는데 거북이는 지금 실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는. 어느 집 헛간에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고서는 짐도 안 챙기고 호련히 산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러고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사달이. 그런 전설이 내려와요. 그게 바로 무영탑의 전설이거든요. 그 석가탑에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아마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동네 모임에서 아이들이 우리 지역 사회 과목에 그런 게 있대. 우리 지역 바로 알기 뭐 그런 거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경주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이왕 여행 가는 거. 아줌마들은 그렇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면 애들 점수를 잘 받지 않을 건가 해갖고 갔죠. 그래서 도무지 뭐 아는 게 있어야 설명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 가서 또 길어요 사연이. 무영탑 얘기를 쫙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명을 하는 동안에 우리 집 애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를 돌아가던 관광객이 많이 모여서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따라왔죠. 뭐 다부탑 석가탑 뭐 할 때까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요. 특정한 자원에 대해서 해석이나 설명을 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원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이나 올 2학기에 가면 저하고 관광자원 해설론이라는 과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하고 수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만 오세요.
괜히 와서 뭐 스마트폰하고 짜증나게 뭐 올려주세요 뭐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은 좀 제발 오지 마시고, 진짜 한 학기 뭔가 배워보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열심히. 그게 이제 자원 해설 논리인가 뭐죠. 그러니까 그 자원 해설 분야도 앞으로는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사실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년퇴직하고 뭐 할까 생각하다가 자원 해설가가 되려고 그랬어요. 안 교수화하는 교과서행 뭐 그런 거 어쨌든 건너뛰고, 자 그러니까 해석 설명을 가해주면서. 근데 이런 경험은 여러분들 사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은 좀 줄긴 했는데 도심지는 드물긴 한데 기장 가다 보면 한정식집 있죠. 전통 한정식집. 그런데 보면 가운데 동그란 돌들 이렇게 해놓은 걸 바닥에 발디디라고 해놓은 거 볼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맷돌이거든요. 맷돌. 그러니까 조선시대 믹서기. 그죠? 믹서기. 아마 시골에 가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죠. 여러분 세대도 믹서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하는 시연하는 연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왜 돌이 갈리는가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선전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숲 해설가라고 있었어요. 숲 해설을 하면서 바람에 날려서 단풍잎이 이렇게 날려 내려오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프로펠러가, 헬리콥터가 이걸 보고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삼성전자 선전이었나 모르겠어요. 애들이 우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는 게 그게 이제 해석 설명을 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또한 대체로 보면 불국사 가면요, 타워탑 앞에 가서 사진 되게 많이 찍어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서 사진 되게 많이 찍어요. 근데 이쪽에 석가탑 앞에 사진 안 찍어요. 뭐 별로 그냥 네모 반듯하거든요. 네모 반듯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면 달라 보여요. 그게 이제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 최상위에 있는 지적 욕구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사람은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알고 싶어 하는 욕구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없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새로운 걸 알게 되면 기쁨이 느껴져요. 그게 이제 욕구의 5단계 중에 맨 위에 있는 지적 욕구예요. 그러니까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전통 자원만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해설이 가능하죠. 음식도. 맛집 탐방할 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소스가 뭔지, 그게 해설이에요. 그럼 자기가 음식을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면 요리 해설가가 되면 돼요. 우리도 있죠. 황교익이라고 그 맛집 칼럼 쓰시는 기자가 있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 전공이 경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사의 경제 파트로 입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경제한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써도 특출나게 돋보일 일이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뭘 했냐? 맛집. 그때부터 음식 먹으러 다니고 사진 찍고 그 기사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를 하면 성공할 확률은 떨어져요. 남 뒤따라가면 맨날 꼴찌예요.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조금만 해도 1등이죠. 아니 뻔뜩한 대학 나와서 괜찮은 신문사의 기자가 됐는데 그것도 경제부 기자. 이 머리가 좋아야 돼요. 숫자 노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많은 거야.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이건 아니다. 돌았죠. 어디로? 맛 칼럼니스트.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맛 칼럼니스트라는 게. 칼럼 쓰는 사람이 칼럼니스트라고 그러거든요. 칼럼을 쓰는 사람을. 근데 맛을 주제로 쓰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음식이라는 음식은 막 우리 가면 진주냉면 있죠. 진주냉면 드셔보신, 부산에도 있죠. 몇 군데. 저 사하에도 있고. 거기 보면 고명으로 육전이 올라와요. 고기전. 왜 진주냉면에는 육전이 올라갈까? 간단해요. 진주 옆에는 조선시대 커다란 도축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소 잡는데. 고기가 흔하겠죠. 대체로 국밥이랑 소머리 국밥 그런 게 나온 데가 대부분이 그런 도축장 옆이에요. 그러면 봐요. 지금 여러분 소머리 국밥을 갔는데 소머리 국밥
왜 유래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어쨌든 그래서 관광 자원화하는 방법의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관광 소재에 대해서 해석 설명을 가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과거에 있는 그대로를 재현시키는 거는 수문병 교대식을 했죠. 좀 전 시간에 설명을 했죠. 이 무용탑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설명을 길어지니까 됐다고 했고요. 네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관광 소재나 기구나 시설 돌입하면서 관광장의 놀거리를 만들 수가 있다. 지금은 대나무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데가 담양이죠. 담양 죽새공품. 지금은 담양에 가도 죽새공품을 파는데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에서 만들어 수입해 갖고 팔고 있죠. 근데 담양 대나무 숲에도 중림원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거기도 답사를 안 가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그 옆에서 죽새공 만드는 방법을 강연을 하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나무란 자원을 관광 자원을 시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한번 가봤을 수도 있는 임실 치즈 마을. 별거 아니죠. 치즈 만드는 과정을 그려줄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소재나 기구를 도입해서 자원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또 여주, 이천, 그 이천은 도자기가 유명하거든요. 도자기가 유명해요. 부산에도 기장에 가면 토담골이라고 있어요. 식당, 한정 식당인데 거기에 보면 토우, 흙으로 구운 도자기들을 쫙 전시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야외 산에다가 그냥 도자기 아이들 꼬맹이들 얼굴을 모아서 쫙 이렇게 전시 모양 꼬맹이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오만 표정을 다 짓는 거죠. 우는 애도 있고. 그걸 만든 사람도 도자기 전공이, 근데 암에 걸리셔서 시골에 내려와서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암에 좋은 그런 식단을 짜갖고 그가 조미료 같은 거 안 넣고 그런 음식점을 했는데 대박 났죠. 그래서 도자기는 가마터도 있고 그대로 있는데 그 도자기를 구우시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그냥 식당만 운영하고 있는데 먹을만해요. 괜찮아요. 그러면 보세요. 토담골 도자기 공원 그것을 설명을 가해주면서 자원화 시킨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위에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보면 옛날에는 한쪽에서 물레 돌리면서 도자기 만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구나 시설을 도입해서 거기서 도자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축제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축제에 가면 요즘은 그래도 많이 줄기는데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다 그림 그리는 거 있죠. 그거 어디서 갖고 왔는데? 서양이요. 주로 미국 쪽에, 북미 대륙에. 미국에서 많이 하죠. 얼굴에 그리고 유럽하고. 그것도 따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봐요. 그 전까지는 대한민국에 없던 거를 새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도 이리저리 인터넷 뒤지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서 뒤집어 엎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관광 자원의 창조적인 인재가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맞으려고 하면 재미 진짜 없고 짜증나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관광 자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돈 들어가는 걸 신경 쓰지 말라지. 법으로 걸리는 걸 신경 쓰지 말라지. 환경 문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지. 얼마나 좋아요. 당신 마음대로 오만 거 다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막상 하려고 그러면 만만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자꾸 그런 걸 해본 적, 창의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거에서 자꾸 따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방은 제2의 창조라고. 어쨌든 저는 이 수업보다도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 굉장히 크고요. 그걸 한번 그렇게 진심으로 즐기면서 해보시면
전문가들은 발자국을 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있는 그대로 5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있는 그대로 시간이 됐네. 있는 그대로의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해 놓고요. 리포트도 다 냈고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안녕.